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어느 할머니의 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정지연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우아하게 건반을 어루만지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걸레와 빗자루를 쥐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낡은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가방에 도시락 하나와 물병을 챙기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만 유독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은 대부분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처럼 청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벨라 레스토랑 앞에서 내린 할머니는 이미 익숙해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가가 즐비한 이 거리는 저녁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지만 새벽 6시의 거리는 어둡고 쓸쓸했어요. 할머니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벨라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로커에서 청소 도구들을 꺼내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이것도 일이고 돈이 되는 일이니까. 홀로 나온 할머니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손님들이 남긴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지만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일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청소 일이겠지만 할머니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곤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옆에 앉은 웨이트리스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을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오후 2시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서 할머니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젊은 시절 화려한 무대에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오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어요. 저녁 7시 드디어 할머니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로커에 넣으면서 할머니는 내일 또 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동년배들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한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또 일해야지.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문득 피아노 소리가 그리워졌어요. 언젠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꿈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8시에 다시 레스토랑으로 나와 야간 청소를 시작했어요. 벨라 레스토랑은 저녁 시간대에 라이브 피아노 연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이 있는 홀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쓸면서도 귀는 무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아,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연주자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손가락의 터치, 페달링, 그리고 음악에 대한 해석까지.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교는 훌륭했지만 감정의 깊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나도 저렇게 연주하던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잠시 연주에 집중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신이 무대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정지연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관객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무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할머니는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유럽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결혼 전까지는 여러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열며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였습니다. 음악은 내 인생이야. 이 무대가 나를 숨쉬게 해. 60년 전 첫 독주회 후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고 무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웨이트리스 민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 좋아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할머니는 뭔가 다르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아노는 할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었어. 할머니는 대충 얼버무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피아노 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이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곡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6살의 결혼 발표 연주회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그 연주회가 프로 피아니스트로서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그때 몰랐죠.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거칠어지고 굳어진 이 손가락들이 한때는 건반 위에서 마법을 부렸습니다. 섬세한 터치로 음표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손가락이 이제는 굳었을 거야.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며 중얼거렸어요.
예전처럼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도 모르게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저기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관객도 아닌 청소부로 서 있다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훌륭한 연주였네요.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긴 하지만 아직 부족해. 감정의 깊이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의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연주자를 평가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안목과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는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끝나고 레스토랑은 점점 조용해졌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는 홀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했어요. 무대 위에 피아노 주변도 닦아야 했습니다. 피아노에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검은 칠이 반짝반짝 빛나고 건반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걸레로 피아노 주변을 닦으면서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좋은 피아노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어요. 이런 좋은 악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젊은 연주자가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한 번 더 이런 피아노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런 꿈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피아노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따라 피아노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이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26살 꽃다운 나이의 할머니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 박동수는 한복을 만드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고 할머니의 음악 활동도 적극 지지해줬어요. 지연아, 결혼한다고 피아노를 그만둘 필요는 없어. 계속 연주해. 난 내가 무대에 서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신혼 초기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음악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할머니도 여러 연주회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나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두고 연습을 하고 연주회가 있으면 아이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곤 했죠. 엄마는 피아노 치러 또 가? 5살 된 딸 수진이가 섭섭한 표정으로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할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엄마가 곧 돌아올게. 수진이도 나중에 커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해. 그때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3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든 것이에요. 처음에는 접대차 가끔 화투를 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큰 돈을 딸 기회가 있어. 남편은 매번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딸 기회는 오지 않았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수야, 그만 좀 해. 아이들도 있잖아. 알아. 이번만 더 하면 다 해결돼. 믿어줘.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양복점은 문을 닫게 되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그래도 남편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따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며 더 깊이 빠져들었죠.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을 맛봤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10살, 8살이던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보며 무서워하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할머니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침내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 왔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서운 표정의 남자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가격을 매기고 있었어요. 이 피아노는 얼마 정도 할까? 한 남자가 할머니의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피아노는 할머니의 전부였거든요. 신혼 때 남편이 사준 스타인웨이 업라이트 피아노였어요. 그건 안 돼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는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았어요. 부인, 이해하시죠? 빚을 갚으려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해요. 내 피아노까지 팔아야 해? 이건 내 전부인데.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피아노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건반을 만져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피아노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다 내가 이해를 안 해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다 해결될 텐데.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박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을 잃고 피아노를 잃고 남편에 대한 믿음마저 잃은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피아노만 쳤던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청소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걸레를 들었을 때의 그 굴욕감을 잊을 수 없어요. 한때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손이 이제는 더러운 바닥을 닦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음악은 사치가 되었고 꿈은 포기해야 할 것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그 시절의 아픔을 다시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처럼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할머니는 자신을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서는 계속 피아노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민지에게 물어보자 민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파티가 있는데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다치신 건 아니지만 손목을 삐끗하셔서 연주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다쳤다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연주자에게 손목 부상은 치명적이니까요. 그럼 오늘 공연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문제예요. 김 매니저님이 아침부터 전화를 돌리며 대체 연주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루 전 통지로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걱정되었습니다. 연주자에게 부상은 정말 두려운 일이니까요. 오전 10시쯤 레스토랑 매니저 김성우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파티는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과 정치인분들이 오시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피아니스트를 구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큰 행사에서 실수를 하면 레스토랑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음대생이라도.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적당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친구 중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가 있긴 한데 그 정도 실력으로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귀가 너무 높으셔서 정말 실력 있는 연주자가 아니면 안 돼요.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를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김 매니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연주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연주자들에게 연락했지만 하루 전 통지로는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김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오후 3시 김 매니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음악대학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그 교수도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하지? 김 매니저가 탄식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매니저님.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 매니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피아노를 조금 쳤었거든요. 피아노를요? 김 매니저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한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오늘 오시는 분들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할머니는 김 매니저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70이 넘은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의아해할 테니까요. 저는 서울음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유학도 했고요. 김 매니저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그럼 전공이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주회도 많이 했었고요. 할머니의 말에 김 매니저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주할 수 있으세요? 오래 안 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40년 넘게 제대로 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매니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컸어요. 만약 연주가 엉망이 된다면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라도요. 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홀로 나온 할머니와 김 매니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피아노 주위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벤치에 앉았습니다. 뭘 연주해 드릴까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케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꼈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남아 있었어요. 이어서 할머니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홀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매니저와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의 연주를 들었어요. 분명 실력 있는 연주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비록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음악성과 테크닉의 기초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매니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김 매니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이것이 기적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늘 저녁 연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방금 전 연주에서 느낀 것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찮아요. 지금 들어보니 충분히 훌륭하세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김 매니저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옷차림으로는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청소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김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용 정장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용 드레스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 매니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할머니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방금 연주를 들어보니 분명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지연 할머니 예전에 피아니스트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연주해 보시겠어요? 김 매니저의 간절한 부탁에 할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요. 김 매니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할머니를 격려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부터 레스토랑은 분주해졌습니다.
김 매니저는 연주용 드레스를 구하러 나갔고 다른 직원들은 할머니가 연습할 수 있도록 홀을 정리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곡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곡들로 넘어갔어요. 손가락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연주할수록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중간중간 불안해했지만 음악에 몰입할수록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김 매니저가 연주용 드레스를 들고 돌아왔어요. 검은색 롱드레스였는데 할머니의 체형에 맞게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드레스를 받아들며 감격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옷을 입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었고 다른 직원은 간단한 화장을 도와줬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울을 보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거울 속에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물론 주름과 나이는 감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의 우아함이 조금은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매니저와 직원들의 격려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쇼팽의 녹턴, 그리고 몇 곡의 가벼운 클래식 곡들이었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할머니는 연주하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들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애정과 해석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그리고 문학의 인사들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뒤에서 이 모습을 보며 긴장했어요. 이런 귀한 분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한다니.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죠?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김 매니저가 다가와 격려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 주변에 모여 응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를 믿어요. 정말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렇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도 자신을 믿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곧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할머니가 무대에 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홀 안의 분위기는 고급스럽고 우아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분명 과거의 피아니스트 정지현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건 내가 사랑했던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용기를 냈어요. 김 매니저가 다가와 마지막 격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해보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마이크를 들고 손님들에게 안내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정지연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무대에 나타나자 몇몇 사람들의 표정에 의외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젊은 연주자와는 달리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무대를 걸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관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잠시 긴장했지만 건반을 만지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 2단조였어요.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곡 중 하나였죠. 처음 몇 소절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차 음악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연주가 시작되자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매니저는 무대 옆에서 할머니의 연주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할머니는 연주하면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무대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첫 곡이 끝나자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는 깊게 인사하며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할머니는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마지막 프로 연주회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거든요.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곡을 연주하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연주하게 되다니. 할머니의 연주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손님들도 그 감정을 느꼈는지 더욱 조용히 경청했어요. 한 테이블에 앉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동반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연주 상당하네요. 기교보다는 깊이가 있어. 정말 그렇네요. 어디서 저런 연주자를 찾으셨을까요? 손님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연주에 대한 호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갔어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이 곡은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중간에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오히려 그 실수가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거든요. 마지막 곡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였어요.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곡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할머니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테이블, 와인 잔을 든 손님들,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할머니는 연주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 이 황홀함. 정말 그리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지고 조용해진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브라보! 한 손님이 일어서며 외쳤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의 박수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매니저는 무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해냈어. 연주가 끝나고 할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두 달려와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프로 연주자 같으셨어요. 민지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를 칭찬하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해낸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매니저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위기였는데 할머니 덕분에 완벽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연주해서 기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젊을 때 서울음대에서 배웠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깊이 있는 연주였어요. 기회가 되면 저희 재단 행사에서도 연주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사장의 말에 할머니는 놀라며 당황했어요. 설마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에게 연주에 대한 찬사를 보냈어요. 대기업 회장 부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할머니는 이런 관심과 칭찬이 낯설었지만 기뻤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정과 박수, 그리고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김 매니저는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할머니에게 김 매니저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연주를 보고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김 매니저를 바라보았어요. 정기 연주라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오늘 손님들 반응을 보셨잖아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연주에는 젊은 연주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김 매니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일도 해야 하고, 청소일은 줄여드릴게요. 대신 연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자신이 다시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매번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할머니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의 성공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던 자신의 모습,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김 매니저의 제안까지.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손으로 다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몸은 안 아프시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어. 수진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특별한 일이요?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들려줬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연주를 하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매니저가 앞으로도 계속 연주해달라고 하더구나. 정말요? 그럼 하세요. 엄마 꿈이었잖아요. 수진의 격려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어요. 딸도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성공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할머니는 김 매니저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해보겠어요. 정기 연주 말이에요. 김 매니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정기 연주 날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정상 낮 시간에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거든요. 손가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매일 연습하면서 할머니는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기본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연습을 통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할머니의 첫 번째 정기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미리 공지된 연주였습니다. 손님들도 피아노 연주를 기대하며 온 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긴장이 덜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첫 곡은 드뷔시의 월광이었어요. 할머니가 새로 준비한 곡이었죠. 아름다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우자 손님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연주는 다르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동반자에게 속삭였어요. 벌써 할머니의 연주를 기다리는 팬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바흐의 인벤션이었어요. 기교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한 곡이었죠. 할머니는 신중하게 연주했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어요. 이 곡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곡 중 하나였습니다. 연주하면서 할머니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주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첫 번째 정기 연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두 번째 연주도 무사히 마쳤어요.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연주 실력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연주는 레스토랑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정지연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 정말 좋더라.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대단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할머니는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연주를 마친 할머니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언젠가 할머니처럼 연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젊은 여성을 격려하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청소부로만 살아갈 줄 알았던 자신이 다시 연주자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작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연주는 잘 되고 계시죠? 응, 정말 좋아. 매주 2번씩 연주하는데 손님들이 좋아해 주더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언젠가 저희도 연주 들으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엄마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들려줄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극복할 힘이 생겼어요. 며칠 후 화요일,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베토벤의 소나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곡이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를 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열정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홀 한편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새로운 청소 직원이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나도 언젠가. 할머니의 이야기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고 새로운 연주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꿈속에서도 할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함께 연주하는 꿈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